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저께 뵐 뻔하다가 못 뵀죠. 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어저께 시장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말장이라 조금 아침 초반보다는 텐션이 조금 꺾이긴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나스닥이 계속 3일째 강한 모양을 띠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장도 뭐 같이 좀 붕업이 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금요일이니까요. 조금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9988 다 같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들 건강 잘들 챙기시고 좋은 모습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화요일 순서,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생각해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제가 엊그저께 그 상시건설 설명드리면서 마이너스 50% 법칙이라고 적용하면 꽤 쏠쏠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급등을 좀 많이 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요. 50% 정도 최고점 대비해서 빠지는 그런 종목들 반등은 또 최저점 대비해서 한 20-30% 나오고 하니까 장기 대시세 종목 같은 거에도 이용해 보면 좋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요. 지금 뭐 후보군 정도가 하나 있어 보이는데 원래 이 상시건설도 사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었죠. 많이 올라갔다가 56,000원에서 부러져서 28,000원에서 바닥 잡고 35,000원까지의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그 뒤에 또 10,000원이 빠져서 오늘 뭐 한 25,000원 정도 계속 내려가겠죠. 결국은 포바이포도 33,000원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뭐 반등이 잠깐 나오지만 전 찐바닥은 아닌 것 같고 한 16,000원에서 한 17,000원 요 사이 요 정도쯤에서 한번 단기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금 상지건설도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스크림 같다. 아이스크림 같아서 빨리 한 입 베어 먹고 나올 때 맛있는 거지. 야, 이걸 지져가지고서 한번 상황을 보자 이렇게까지 가시면 재미없다 이거죠. 제가 방금 우리 그 6부 순서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저께 그 수익 플러스 시간에 자율주행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율주행 이슈. 테슬라가 이제 본업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뭐 본업 쪽으로 가면 6월 달에 완전 자율주행차 뭐 텍사스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어제 이거 말씀드릴 때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뭐 큰 변동이 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까도 뭐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히 SOS랩이 이제 라이다 쪽 회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라이다 국가 표준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그래도 강한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은 장중 공방 하느라 빠졌고, 네, 어제는 제가 진짜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병원 갈 날짜가 없어서 약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저께 부득이 좀 병원을 가느라고 못했거든요. 원래 기본으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중 공방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껴있으면 가끔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해주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충실하게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어가는 흐름으로 계속 좀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는 아침에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 포함해가지고 LNG 얘기 좀 드리고 CCUS 얘기 드렸었는데, 이게 백악관에서 뭐 6월달 엘라스카 서밋이라 그래서 뭐 고위급 회담을 엘라스카에서 이제 가진다, LNG 관련해서.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이제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도 더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 가서 이제 투자 의향서에 뭐 서명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 협상 상황에서 LNG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아침에 이게 조선기자재 쪽하고 좀 뭐 중복돼 있는 거지만, 현대힘스는 나름대로 힘을 잠깐 쓰다가 한두 시간 지나면서 좀 약해지는 흐름이고, 뭐 한택이나 동양철과는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이슈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끝나고 나서 기자간담회 하는 데서 나온 내용들 보면은 일단 2명 대 2명 이렇게 만났는데, 관세 폐지를 위해서 앞으로 뭐 실무회담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부나 정권이 출범하는 6월달 이후에 책임지고 뭐 서명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그림이라서, 어쨌든 5월달 뭐 6월달까지는 계속 사실 논의는 하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7월달 아마 7월 8일로 예정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요 정도 날짜로 해서 요때 한꺼번에 딜을 하자 이런 식의 공감대가 뭐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7월 달이니까 7월 8일. 근데 오늘 4월 25일이잖아요. 이 중간에 5월 달하고 6월 달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징검달인데 꽤 긴 기간.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이라는 거죠. 장기전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관련해서 뭐 기대를 잔뜩 가졌던 섹터든 뭐든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기대값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리하게 공방을 하고 뭐 얘기들을 오가고 이렇게는 할 것 같은데, 결론은 어쨌든 7월 돼야지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나 이쪽을,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추가된 게, 이게 엘라스카 부분을 면밀 검토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그래요. 지금 지난주에도 그 정부 내에서 회의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유사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회사들 뭐 소식통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저거 참여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번 지금 협상하러 간 사람들이 뭐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다음번 정부한테 공을 넘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협상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루즈해지면서 늘어지는 상황들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뭐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협상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결론이 난 협상이 아니니까요. 뭐 잘 됐다 안 됐다의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LNG 쪽에 관련해서는 아마 알래스카에 참여를 안 하면 대만 같은 방식이 되기가 쉬워요. 대만은 이미 투자 의향서라는 거를 뭐 내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세게 참여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LNG를 훨씬 많이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좀 한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뭐 LNG를 많이 산다 예, 이 개념으로는 알겠는데 알래스카까지 가서 뭘 할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이슈다 이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테마나 이슈들이 약간 좀 확 뒤로 빠져버린 느낌?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글쎄요, 트럼프가 뭐 관세 얘기를 저렇게 끄집어내서 뭐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좀 일부 후퇴는 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 정책 자체가 완전히 뭐 무효화되거나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각 나라와의 개별 협상이 관세를 더 매기지 않아도 공정한 무역이 될 거라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뭐 미국 입장에서 개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계약이죠. 그런 상황들이 되기 전까지는 관세 자체가 뭐 후퇴되거나 물거품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처럼 쪼였다가 풀어줬다가 계속 그러는 거죠. 자 오늘 또 하나 CCUS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큰 움직임 없지만 사실 아까 보니까 뭐 탈플라스틱이라든가 또 수소 얘기 이런 것들 함께 환경 이슈들 종목들도 좀 움직이기 때문에 CCUS도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그런 입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에어레인은 LNG와 CCUS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인데 오늘 보합 시작해가지고 한 3%대 상승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1%대 정도 내외 상승해서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3일째 나스닥이 2%대 중반 정도를 3일째 올라가면서 누적으로는 한 8%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흐름은 오전보다 오후가 더 세게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물론 서로의 입장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는 이제 차별점이 좀 있겠지만 그 베센트인가요? 그 미국의 재무장관은 우리나라랑 협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 우리 입장은 또 설명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어차피 6월 초까지 뭐 이런 선거 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결론 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텐데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한국이 제안을 잘 가지고 왔다. 뭐 우리 뭐 마음에 좀 들 정도의 그런 제안이 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대규모 한 60명 정도의 뭐 그런 협의단이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 부처 한 8개인가 9개 부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대비해서 간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제시를 다 확 풀어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협상이라고 하는 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구는 이득을 보면 누구는 손해보는 게임이죠.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급감하게 될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그래야지 미국이 승질을 안 낼 테니까. 결국 우리가 뭔가를 더 사주겠다는 건데 필요 없어도 사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입장이 되면 미국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윈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윈윈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윈윈이라고 하는 건. 자, 하여튼 이런 얘기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참. 네. 자, 그리고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7월까지 패키지가 마련돼야 되니까 한 2달여 동안에 지리한 장기전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리고 뭐 지금 단기 이슈로 보면은 트럼프 장남이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오는 모양인데 화요일 밤에 오겠죠. 그래갖고 수요일 날 30날 뭐 주요 그룹 대표들도 만나겠지만 이 거제도 울산 조선소 방문 이슈가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좀 크겠죠. 아무래도 뭐 미국은 어쨌든 그러면 트럼프 장남이 저렇게 움직일 정도면 조선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굳이 와가지고 저렇게 조선소 저 멀리 있는 거 가서 보겠다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또 때마침 해군성 장관,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또 이달 말 방한 이슈예요. 이거 아마 날짜도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도 오면은 당연히 조선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예. 이 따로따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정은 가서 만날지 아니면 뭐 같이 어떻게 하다가 갈지 모르지만 공교롭게 30날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물론 뭐 하루 차를 두고 계속 연달아 갈 수도 있겠고요. 예. 자, 어저께 트럼프 장남 온다고 하니까 신세계 그룹이 되게 셌는데 다음 주 저 수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정도 오는 거니까 한 번쯤 신세계가 어저께 상치고 오늘 뭐 마이너스 나고 그러는데 신세계 INC 한 번쯤은 또 올라가겠죠. 한 번쯤. 예. 다음 주 초반 월요일 정도. 예, 그 정도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조선 얘기 어제 오늘 또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조선 업종들의 실적들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 또 저렇게 뭐 방문 일정들도 계속 잡히고 하니까 이번에 또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은 우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 싶은 네, 미국 대비해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다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빌미로 세금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하튼 뭐 조선 얘기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나오면서 어제 미포조선 막 14%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오늘도 조선주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이거 LS카 LNG는 뭐 6월달 글쎄요. 5월달에 얼마나 협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교롭게 하는 날이 우리 대선 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나라 대표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신중로를 벗어나서 행동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계속 오라고 지금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뭐 생물보험법의 재추진 이슈가 나오면서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 30% 정도 주가 상승이 추가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전해지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프랑스 경쟁사가 제기한 뭐 소송이 있었는데 일단 체코 법원에서 이거 기각을 시켜가지고 뭐 한국하고 체코 간에 지금 원전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뭐 이게 며칠 전에도 서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법적 근거까지 마련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5월 7일로 아마 예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코의 2기 정도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5월 초쯤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한전 계열사라든가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5월 7일이라고 하면 우리 연휴가 좀 길게 있은 다음 날 정도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게 뭐 한 번 되면 좋지만 또 다음번 뭐 추가 또 수주라든가 이런 또 텀이 길기 때문에 거의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을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K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거는
네, 뭐 세 종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돋보이는 게 오늘 하나솔루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도 15년 뒤면은 전력이 모자란 나라가 된대요. 지금의 에너지 믹스 가지고 가게 되면 15년 뒤면 전력 부족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뭐 뜨겁고 추워도 사실 예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전기가 모자라서 뭐 블랙아웃이 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단도 많이 증가가 될 것이고 관련해서 보면 전기가 모자란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뭐 풍력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태양은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날이 더 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의 어떤 효율로 봐서는 더 강해지고 있는 거긴 하죠. 아이러니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양이 더 세지고 있어요. 그럼 태양광 효율도 높아질 확률도 높은 거고 원광이 세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부가 턴어라운드가 됐다고 하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뭐 미국에서도 물론 트럼프 자체가 신재생에 그렇게 뭐 올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지난번에 그 누구죠? 네, 하나솔루션인가요? 그 미국 공장 뭐 오픈할 때도 유력 인사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그래도 꽤 있는 편이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은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되게 셌던 그 퓨얼셀 종목들, 수소주들이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고 또 역시 며칠 전에 탈플라스틱 정책이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또 2, 3일에 공백을 뒤로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선주의 이제 흐름들까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순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 주도 섹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네, 그리고 미국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게임 체인저 이런 분야에서 역시 뭐 왔다 갔다 계속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런 이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 있어서 뭐 단연 지금 제가 봐선 조선이 원탑인 것 같아요. 원탑이고 뭐 실적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도 체크해 보시고 공약도 이제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은 지금 난상 토론이 막 일어나는데 그 4명을 줄을 세워서 누가 1등 하는가 뭐 이런 거에 게임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대선 후보가 픽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인가요? 오늘 내일 중에 수도권 경선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지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경선 발표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테니까 아마 수도권은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이제 호남권 같고요.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지금 공약들이 이것저것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방금 제가 한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됐다라는 건 미국 쪽의 반응이고 우리나라는 7월 정도까지 끌어가지고 7월 8일 정도의 패키징으로 딜을 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원속 높이고 안 싸웠으면 잘 됐다고 서로 평가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달 반 정도의 지리한 협상 과정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루즈해질 수 있다. 심심해진다는 거죠. 바로 뭐 바짝.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뭐 현 정부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면 빨리 해서 빨리 뭐 결론 내자 이럴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부도 6월 달에 출범을 해도 뭐 장관 구성하고 이러는데 한 달은 걸릴 거고 7월 달은 돼야지 뭐 실무 얘기 들어보고 또 결론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라서 조금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잘 끝났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결론을 뭘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지금 맞상대하러 간 사람들이 최종 서명하는 사람들도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오늘의 분위기를 약간 세론으로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LNG에 대해서 아까 후속 기사 나온 것처럼 알래스카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좀 꺼리는 분위기로 의견을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 흐름이 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천만남 1시간 10분 동안 그 통역하고 뭐하고 하면 사실 몇 마디 했겠어요. 4명이 돌아가면서 인사 얘기만 해도 1시간 금방 지났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봐선 별 얘기 없었던 거예요. 별 얘기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인사하고 우린 이런 거 준비해 왔는데 니네 좀 검토해라. 그리고 뭐 지금 그 무역대표부 수장인가가 다음 달인가 우리나라 온다고 돼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서야 좀 아웃라인이 잡히고 이럴 것 같아서 지금은 우리가 뭐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는 거죠. 협상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뭐가 우리는 이제 빨리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뭐 중국 쪽은 이제 5월달 우리나라도 뭐 많이 쉬지만 초반에 중국도 굉장히 오래 또 연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 내수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기대값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선정이 되고 국민의힘은 5월 3일 날 지금 뭐 4명의 커트라인 이제 후보들까지 나왔는데 오늘 뭐 아침 기사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1, 2, 3, 4등을 이제 줄을 세웠더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1등이더라. 뭐 그 차이는 크진 않은데 뭐 하여튼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오늘 그 뉴스가 나오니까 한동훈 씨 관련주가 또 당연히 세죠. 아까 보니까 뭐 태양금속도 되게 세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이제 SOS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이게 참 묘한 게 이게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릴 때 어제 거 AS 해달라고 할 때 아침에 제가 이 국가 표준 재정 이슈가 오늘 있기 때문에 SOS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어젠 비록 좀 안 움직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7시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SOS랩을 쳐보면요. KLAX로 보면 오늘 그냥 아침에 6% 시작해서 8%까지 잠깐 갔다가 지금 3% 음봉 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대체거래소 가보면은 아침에 시작을 1%로 해가지고 11%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제 KLAX랑 연동하니까 똑같이 3%인데 아까 8시에서 8시 50분 사이에 그 장전의 흐름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름대로 근데 출발이 셌던 것도 아니에요. 1%로 시작해서 11%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제도 엊그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대체거래소가 뭐 약점도 있고 뭐 승질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가 아침에 이슈가 있을 때 출발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러고 나서 바로 되게 세지긴 하는데 출발 가격이 높지는 않더라. 생각보다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 출발을 안 해요. 시가가.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강한 섹터와 강한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대체거래에서 8시 땡칠 때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뒤에 갑자기 높아지니까 그런 흐름을 좀
예,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근데 이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증권사 쓰시는 데마다 뭐 장중만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 시간에 장전과 장후에 NXT라고 하는 이 대체거래소가 되는 데는 물론 뭐 메이저는 대부분 하긴 하는데 일부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 별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뭐 몇 달 지나서 한다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쓰시는 증권사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사실 뭐 NXT라고 하는 이 대체거래소가 뭐 있는 게 불편해 이러신 분도 있고 저게 왜 사전과 사후에 저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로 지금 거래되고 뭐 일거래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수준까지 어쨌든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좋은 재료 있는 것들 NXT의 종목이거든 한번 초반 공략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초반에 그렇게 쓰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SOS랩 로봇 이슈도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부각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보단 그렇게 뭐 세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겸사겸사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건 그래도 뭐 기대값이 딴 거보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이제 그거예요. 아까도 뭐 라이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라이다 전문인데 테슬라가 안 쓰잖아요. 라이다가 비싸다고. 근데 중국이 라이다를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량 생산하면서 라이다용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그냥 카메라보단 라이다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뭐 테슬라는 비싸서 안 쓴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무진장 싸진다라고 하면 굳이 또 안 쓸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SOS랩한테는 환경상으로 좀 유리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싸서 못 썼는데 싼 것들 나온다고 하니까 싸면 사용의 빈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야, 제가 아까 뭐 기사 하나 딱 뜬 거 보고서 샀는데 이게 오늘 직접 관련주는 따로 있는가 봐요. 뭐 상 들어간 애도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분들도 속보로 내용들 공유하시는 것 같던데 자, 오늘 지금 후속으로 뭐 오후 정도나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영향을 좀 후반으로 가져갈 부분들 자, 지금 뭐 대선 이슈는 여전히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아침에 나온 것들도 작용을 막 하죠. 아침 것들 중에 제일 의미가 있었던 거가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죠. 1등이다. 근데 이게 19%잖아요. 4명을 줄을 세웠는데 뭐 16%, 15%, 12%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래비가 서 있는데 어쨌든 1등이다 이러니까 아까 관련주 중에 저는 뭐 많은 종목을 알지 못합니다만 잘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근데 노을 같은 거 별로 안 움직였고요. 태양금속이 항상 좀 빠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11% 올라 있거든요. 아침에 빵 프로였어요. 아침에 저가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기사가 제법 일찍 나왔는데도 반응은 좀 늦은 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1등이라는 그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수도권 뭐 공약이다 이래가지고 DMZ 이것도 단골 메뉴죠. DMZ를 뭐 생태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 이러니까 또 득달같이 올라가는 회사가 크라운제가 홀딩스 지금 다 올랐다가 다 내려왔는데요.
뭐 세종시 갖고서도 얼마 전에 들썩거렸습니다. 얘가 DMZ 근처에 뭐 100만 평 땅이 있다 그래갖고 15% 올라갔다가 지금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또 아까 한국선제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전라 지역 가서 해저 송전망 구축하겠다 한반도에 이런 또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선제가 저 해저 송전망 관련된 뭐 특화된 기술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세게 올라가는 어제 오늘 이틀 계속 세네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 스텔란티스라고 우리가 이름은 좀 낯설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GM하고 포드 다음으로 3등 업체거든요. 근데 얘네가 전고체 배터리 실증 단계 진입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차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결론은 전고체 이슈가 한번 몰아칠 수 있다는 거죠. 전고체. 벌써 내년이야? 내년이면 벌써 뭐 시운전 할 수 있는 차가 나온단 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슈를 가는 거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이거 그 로봇 마라톤 대회를 중국에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완주를 했대요. 2시간 40분 걸려서 완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야 휴머노이드가 드디어 저렇게 길게 마라톤까지 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기사 내용 중에 네? 실시간이냐고요 지금이? 이건 또 무슨 봉창 뚫는 소리인지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면 실시간이겠죠. 지금 시간은 12시 8분 정도 실시간으로 완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나왔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기사 여기 제목만 보면 휴머노이드가 대단해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텐궁이라는 로봇이 한 대만으로 완주를 하긴 했지만 배터리 한 개로는 6km밖에 못 가기 때문에 5km, 10km, 16km 구간에서 3번의 배터리를 교체해줬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5km, 6km밖에 못 간다는 거죠. 자 이게 로봇 배터리의 이유겠죠. 자 로봇이 뭐 몇 시간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시간 40분 정도 뛰는데 3번이나 바꿔줬다 그러면 결국 1시간도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로봇의 배터리라는 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게 밖에 나와서 이 일을 장기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배낭에다가 로봇 배터리를 계속 챙겨 다니지 않는 이상은 저걸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로봇 배터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고도화되고 오래가는 배터리로 자꾸 바꿔줘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까 제가 종목을 보니까 뭐 MOT 같은 거 있죠. 지금은 4%인데 아까 11%까지 올라갔었는데 요게 이제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고체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어떤 배터리를 로봇에 댈 거냐. 뭐 요새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거나 이제 4680 배터리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종목들로 봤을 때 뭐 MOT라든가 아까 또 살짝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한빛 레이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전고체 4680 배터리 이런 얘기들 앞으로 주요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속보로다가 공유하시는 것 같던데 요 얘기 있죠. 그 머스크가 중국의 히토류를 지금 중국이 4월 초부터 미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출 통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차질이 생긴다.
그러니까 히토류로다가 자석을 만들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괴롭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바텍이라고 지금 한 7%, 아까 10%까지 올랐었어요. 아침에 1%였거든요. 이런 종목이 뭐 히토류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건 얘가 이제 비히토류 자석을 만든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이 뭐 더 센지는 모르겠으나 뭐 비히토류를 가지고서도 비슷한 성능의 자석을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SK텔레콤발 기사도 하나 있었죠. 뭐 유심 지금 뭐 깔려 있는 SK텔레콤 고객이 2,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유출이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출이 됐는지도 몰라요, 얘네들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2년 전에 LGU 플러스 할 때는 한 몇십만 명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누군가 꺼내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유심을 교체하러 갔더니 7,700원 유상이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논란이 됐다 이러더니 아까 한 11시 좀 넘어서 기사 보니까 전부 다 무상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300만 개 유심이면 상당히 뭐 물론 전부 다 안 바꾸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꿀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올라간 게 이거예요. 엑스큐어 상처버렸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예전 기사 찾아보니까 그 SK텔레콤 물론 지금 그 사이에 협력 관계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기사 찾아보면은 유심 문제 있을 때 나왔던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KB텍이라는 종목이 나오는데 그게 최근은 아니겠죠. 이름을 바꾼 게 이제 코나이예요. 코나이가 그 SK텔레콤 유심을 만든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코나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갖고 제가 아까 기사 보자마자 그냥 찾아갖고 샀는데 제가 산 게 32,750원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안 움직였어요.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코드번호로 쳐서 들어가니까 이름을 바꿨는지 뭐 회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근에 지역화폐 관련주로 해서 잘 올라가다가 대주주가 40억치 자기 지분 팔았다 그래갖고 양아치주로 분류가 되면서 한번 급락이 있었던 거거든요. 주가가 다시 웬만큼 다 내려오고 아직 움직임은 별로 없는데 제가 봐선 유심 관련주로 또 찾다 보면 이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 그런 말씀까지 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왜 평소와 다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죠? 이렇게 많이 남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얘기를 느릿느릿해서 원래 이 정도까지 제가 이슈를 갖고 나와서 말씀드리면 30분에 근접되는 시간이 소요가 되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뭐 말을 빼먹은 것도 아니고 많이 넘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기응변으로 가야죠. 무슨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공포의 세계로 또 몰아넣어야 될까요? 공포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코나에 갑자기 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얘가 또 끼가 있는 애니까 지역화폐 이슈도 어차피 사란이 있으니까 그 양아치 대표가 더 안 팔기만 한다 그러면 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리포트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레비 코퍼레이션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글쎄요, 아침보다 뭐 조금 오르긴 했는데 모양은 상당히 이뻐요. 쇼폼 관련주라고 돼 있는데 실적도 나오고 쇼폼 쇼츠 관련해서
관련주라고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뭐 말씀드릴 기회는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질문은 안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우겨가지고 얘기 나온 것들이 있으면은 유비벨록스도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한 군데서만 다 받는 게 아닐 테니까요. 유비도 센 거 보면 분명히 관련주인 것 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 정도 수준까지. 아이가 양아치가 그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좋을 일은 없죠. 좋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옛날 그 KB시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옛날 기사 찾아보면 SK텔레콤의 유심 공급하는 업체로 구 K시텍, 지금 코나이가 거론이 돼 있으니까 관련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흐름은 뭐 그렇게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거고요. 아까 엑스큐어는 또 관련주로 하여튼 부각이 됐는데, 얘는 또 어떻게 된 게 상한가에서 안 풀리고 잘 버팅깁니다. 근데 이게 380억 상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어제 기준이면 290억, 280, 90억밖에 안 되는 사이즈니까, 뭐 오늘 같은 날 이 주에 뭐 유심을 상당히 사람들이 갈기만 하면, 어차피 이 업체가 만들어서 공급한다 그러면 뭐 SK텔레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약간 박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형이나 이런 것들로 단기 수요 매출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런 정도 얘기 드리다 보니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시장은 뭐 일단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게 매일매일 협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다양하게 있고 뭐 몇십 개, 최소한 중점 대상이 이번에 5개 나라고, 전체 뭐 그 더티 뭐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 많이 뜯어가는 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3, 40개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 협상하느라고 여기 뭐 장관이나 무역대표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뭐 올인돼서 얘기할 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다음번 텀이 굉장히 있어요. 5월 15일쯤인가 무역대표부 대표가 온다라는 정도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도 거의 한 3주 지나야 이제 또 만나나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협상은 뭐 얘기가 그냥 뭐 안 좋은 얘기로 많이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정도이고요. 전체 시장 쪽으로 봤을 때도 뭐 지리하지만 판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지금 봐선 최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뭐 지금의 협상과는 좀 사뭇 다른 뭐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또 무장을 해서 하게 될지는 그건 진짜 그때 가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산적은 돼 있는데 한꺼번에 풀리진 않는다. 이게 이제 맹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 이슈에서는 여러분들의 포지션이나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도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한 거 면세해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은 장기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이게 단계 풀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아까 제가 자료에서 오늘 가장 강한 것들이 지금 조선주 포함해서 수소랑 플라스틱 이거 맞죠? 지금 에코플라스틱 22%, 뭐 범한 퓨얼셀 12%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며칠 전에 다 셌던 이슈인데 또 돌고 돌아서 얘네 쪽으로 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뭔가요? 얘네 거 다음으로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뭐 오전에 셌다고 하면 오후에 셌던 거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 가지고 다음 텀을 또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수소주, 플라스틱주 쫓아가서 뭐 큰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오르고 나면 월요일은 또 왜 올랐냐 싶을 정도로 또 까먹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다른 핀트들과 다른 순환매가 나오는 애들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추적이 필요하다고. 우리 그 오늘 산업부 장관이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런 그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돌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수소, 플라스틱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나온 적이 없는 약간 좀 신선미가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와 함께 됩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뭐 현재 40% 육박하고 다자 대결하면 48%까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지나면 우리가 월요일 날 장이 열릴 때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뉴스는 뭡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 이렇게 일요일 밤에 언론들이 떠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요일 날 마지막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지금 대역전이라든가 이럴 가능성이 지금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뭐 일부 그 법원 이슈 얘기가 나와도 그게 이번 주에 뭐가 결론이 날 이슈는 아니고, 적어도 뭐 대선 전이라든가 이런 또 이슈가 맞물리긴 하는데, 우리가 월요일날 받아볼 뉴스는 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결국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싱크탱크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아무리 지지율 갖다 붙여놔도 역전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장 끝나면 월요일 날 장에서는 딱 민주당은 이재명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거의 한 99%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물주라든가 또 정책주들이 또 가장 최근에 신선하게 뱉은 거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관련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심은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6월 3일 정도쯤 돼서는 본선 후보 누구의 관련주도 사실 다 제자리 가 있을 거예요. 지금 6월 3일 날 뽑히냐 안 뽑히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왜 그런 걸 걱정을 하죠? 지금 당장 당의 후보가 되고 지지율상으로 높다라는 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세게 만드는 것뿐, 6월 3일 날은 누가 돼도 관련주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은 어차피 많이 드렸잖아요. 6월 3일 날 누가 뽑히든 관련주 할아버지라고 하는 종목들도 다 이미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정태주의 그 유효기한, 제 생각에는 5월 한 15일 전후일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반, 안 좋아하는 사람 반이니까 반반해서 진짜 50% 아니지. 나온 사람 중에서 1등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50% 플러스 1표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게임은, 선거와 관련된 게임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 뽑기에는 후보들이 안 나오는 거고, 예, 그냥 상대적으로 덜 싫은 사람 뽑기, 예, 뭐 이런 차차선도 아니고 차차악에 대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막 잘 좀 이끌어갈 되게 선하면서 능력치도 있으면서 예, 좋은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양당에서 뽑아서 제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솔직히 그냥 아주 합리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제가 가끔 좀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예, 물론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고 뭐 성격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어쩌면 그동안 최근 한 3, 4번, 3, 4번 정도 흐름은 기존에 진짜 무슨 숨어있는 권력들이 있어가지고 입맛대로 뽑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뭐 최대한의 능력치를 가지고 뽑았다기보다는 정말 약간 어리버리해 해가지고 예, 대꾸 놀기 좋다든지 예,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다든지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 뭐 좀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나라한테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현재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나라를 좀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으나 이번에 지금 몇면으로 떠오르는 뭐 잠룡들 포함해서 몇 명을 보더라도 예, 정치 그 자체에 올인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기대값은 좀 낮은 편인데 어떻게든 선거는 또 누군가 제시를 해놓고 결국 뽑으라고 하니까 그 틀 안에서 결국은 뭐 당락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예. 테마주들은 갖고 놀기 좋게도 하지만 삼성전자를 테마주라고 해서 올리진 않죠. 예. 보통 1,000억에서 2,000억. 지금은 더 싸요. 얼마 전에 상지건설 보십시오. 상지건설 오르기 전 가격 기준이면 시가총액 100억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게 열 몇 배 가니까 한 3, 400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억대 초반의 종목도 저렇게 끌고 가서 1,000억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약간의 자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고 조 단위는 힘들죠 사실.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니까. 자, 뭐 우리는 어쨌든 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최선, 뭐 최악만 피하자 이런 심정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뭐 탈 플라스틱인가 이거 가지고 삼룡이 지금 저렇게 많이 가는데 요새 이게 에너지가 쏠리니까 제2의 상지, 제2의 4x4 같은 것들이 막 속출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한 3번 정도 갔으면 진짜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오기 힘든 5거래일 중에 3번 이상 상친 종목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분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근데 이런 게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을 갖고 불현듯 나오는 게 뭐 지금만의 시리즈나 시즌에서 나오는 유일한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트럼프한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주변에 누가 얘기해도 본인이 그렇게 절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시 30분이 되었네요.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우리 다른 대표님이 하시니까요. 잘 또 경청해 주시고요. 저와는 화요일 날 11시 반에 만나 뵙도록 하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잘 좀 쉬시고 충분히 쉬신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